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톰과 샘은 신생기업에 같은 시기에 입사해 외근 측에서 근무했다. 활동적인 성격인 톰은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불운한 사람처럼 보였다. 낡은 차는 걸핏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자주 신분증을 분실했고 집에 수도관이 터져 지하실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샘은 나청적이고 느긋한 사람이었다. TV 드라마 시청을 좋아하고 범죄 수사물 시리즈의 본방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팅 일정을 줄이기까지 했다. 회사의 인사팀장은 몇 달 후 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샘은 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인사팀장은 톰에게도 해고를 통보했다. 톰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저를 쌤 같은 게으름뱅이와 똑같이 취급하시다니요. 저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닐 작정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들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인사팀장이 답했다. 게으른 사람도 운이 나쁜 사람도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고 전 직원의 생계가 흔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해 요인으로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 주위를 둘러보라. 지나치게 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지 않던가? 업무보다는 인터넷 서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 동료가 있지 않던가? 집안 문제로 자주 지각을 하는 사람. 틈만 나면 회사 내에 온갖 소문을 물어다 나르고 소문에 연루된 사람들을 험담하는 동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날씨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고 해서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하는 사람과 계약의 실패에 실망한 나머지 일찍 퇴근을 하는 사람은 둘 다 인사팀장의 관찰 대상이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주변이 지나치게 넓고 산만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업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핑계를 대는데 가진 에너지를 대부분 소비하기에 성공에 쓸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다이어리를 고르는데 몇 날 며칠을 보내지만 정작 기록은 몇 장을 넘기지 못한다. 정교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짜지만 실행은 사흘을 못 넘긴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극적인 핑계거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당당하다. 위너들은 말한다. 눈보라 때문에 도로에 갇혀 출근을 못한 경우와 어젯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늦잠을 자서 출근을 못한 경우는 서로 다르지 않다.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지각하는 사람보다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도로에 갇히지 않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단 말인가? 그럴 리 없다. 일기예보 등을 살펴 사전에 면밀히 출근에 대비했을 것이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습관은 우리의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위로할 그럴듯한 변명을 생각해내는데 열을 올린다. 핑계와 변명이 근사한 사람을 경계하라. 그런 사람은 당신까지 핑계와 변명을 만드는 일에 골몰하게 만든다. 핑계와 변명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 이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힘을 포기하는 형태이며 존중과 인정 대신 동정과 이해를 구하는 형태다. 잊지 마라. 당신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매달려 사는 삶,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삶 중에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생은 늘 자연 법칙을 따른다. 우리가 삶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자라나고 성장한다.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면 목표 달성의 근육이 계속 강화된다. 핑곗거리에 집중하면 핑곗거리의 양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한다. 핑곗거리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한다. 이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가오리라는 것이다.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년 겨울마다 폭설과 눈보라를 겪는 지역에서 일한다면 여름과 가을에 미리미리 스노우 타이어를 준비하고 일기예보를 상시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도저히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못할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한다. 땀 흘리는 운동이 효과 만점의 수면제일 것이다.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충실하게 사용하려면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계획을 짜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볼 줄도 알아야 한다. 인터넷 서핑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은 다음 이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처럼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결국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습관들을 들일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목표 달성이 목적인 계획을 잘 짤 때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과 함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2개월의 계획을 짜면서 특정한 시간을 방해 요인을 해결하는 데 할애하면 당신의 목표 달성률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정신없이 바쁠 때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당신의 방에 들어온 적이 있는가? 그래서 화를 낸 적이 있는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약속도 없이 들이닥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해방꾼 리스트에 올려야 할까? 예의 없이 찾아와 자기 이야기만 내려놓는 사람은 분명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방해 요인이다. 하지만 당신의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생긴 고민거리를 들고 찾아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방문 또한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방해 요인이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과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계획에 고려해 넣었다면 이는 당신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휴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딸아이와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업무로 복귀했을 때 집중력이 더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방해 요인들을 잘 다루는 지혜를 습득하면 목표를 향한 접근에 긍정적인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위너들은 방해 요인들을 핑곗거리로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방해 요인들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더욱 강화시키고 실행에 더욱 집중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실천 연습 1. 오늘 나는 핑곗거리를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핑곗거리는 나를 현실과 멀어지게 할 뿐이다. 나는 내 삶을 움직일 힘을 지닐 것이며 상황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핑곗거리란 내 삶을 움직이고 선택할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내 에너지를 핑곗거리를 만드는 데에 허비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다. 2. 예기치 못한 방해 요인들이 언제든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일정에 할당해 둘 것이다. 이로써 내가 방해 요인들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방해 요인들이 나를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다. 3. 어떤 방해 요인이 나타나면 이를 나의 현재 상황을 점검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 하이퍼포머가 되어라. 한 여인이 간디를 찾아와 간청했다. 제 어린 아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당신처럼 유명한 분이 달러주시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간디가 말했다. 석 달 후에 다시 아이와 함께 오세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잘 말해주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여인이 아이와 다시 간디를 찾아왔다. 간디가 아이에게 말했다. 단 것을 먹고 싶어도 참아내면 분명 지금보다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질 거란다. 소녀는 간디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여인이 간디에게 물었다. 석 달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유명한 분의 말이라 아이가 곧바로 따랐을 텐데요. 왜 석 달 후에 오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간디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확신을 갖기 위해 석 달 동안 우선 나부터 설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몰라보게 좋아지더군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당신의 아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시도를 해보라고 신뢰할 만한 권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훨씬 커진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행동이 내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말에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당신은 다음의 4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함정, 생산하지 않고 관리만 한다. 모든 비즈니스맨과 리더들은 다음의 4단계 중 하나에 속해 있다. 생산 단계. 사업 초반에는 많은 이들이 말 그대로 매우 생산적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매출 활동에 쏟는다. 생산 단계에 있는 동안에는 돈을 벌어들인다. 누구나 직접 생산 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미래의 목표에 관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관리 단계. 업무가 혼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당신은 파트너와 직원을 구할 것이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이때부터 당신은 생산 단계를 넘어 관리 단계에 진입한다. 그런데 생산 단계를 이탈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아무런 생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감독관 단계. 관리자의 감독관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직원들은 대부분 상사의 발자취를 따른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오래된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에 적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 여긴다. 자신의 생산성도 잘 살펴가면서 신입들을 조언하고 감독하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 관리자였던 사람은 신규 관리자를 감독하는 데 몰두하고 생산자였던 사람은 신규 생산자를 감독하는 데 몰두한다. 감독관은 많아지고 생산자는 줄어드는 기현상을 겪는 회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감독하는 감독관 단계.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생산만 전담하던 사람들이 신입사원의 관리자가 된다. 관리자는 감독관이 되고 감독관이었던 사람은 감독관의 감독관이 된다. 이들은 매니지먼트라는 언덕의 정상에 도달했으며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평가와 동기부여의 역할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만들고 관리자로 하여금 신입사원의 생산활동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이러한 4단계를 거치는 것이 조직생활의 자연스러운 과정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함정일 뿐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점점 중요한 리더가 될수록 신뢰는 지위가 아니라 행동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피려면 먼저 자신이 불타올라야 한다. 신뢰받고 싶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생산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덧. 나 때는 말이야. 과거의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사람들이 많다. 과거의 성공은 과거의 경험일 뿐이다. 나 때는 말이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말려들지 말아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얼마나 자주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업마다 고유한 주기와 규칙성이 있다. 그 주기의 형태가 어떻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2년에 한 번씩만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다. 외과 의사도 1년 정도는 일을 쉴 수 있지만 그러고 나면 다시 메스를 잡아야 한다. 대부분의 업계에서 영업사원의 활동 주기는 상당히 짧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몇 달 전부터 아무것도 판매하지 못한 영업사원은 비판과 의심에 찬 시선을 받게 마련이다. 성과수당이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세일즈맨은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이 그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세 번째 덧. 내가 해냈어와 해낼 거야를 섞어서 말한다. 미래의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마치 저글링을 하듯이 아직 구상에 불과한 일과 실제로 행한 소수의 일을 교모하게 섞어 떠벌린다. 이를 통해 그들은 위너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허풍쟁이에 불과하다. 명예는 이미 이루어낸 업적을 토대로 하며 존경은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것이다. 물론 훌륭한 리더들은 항상 비전가이기도 하다. 평범한 사람들은 현재의 일에만 집중하는 반면 리더들은 미래에 올 일도 예견한다. 나아가 리더들은 자신의 열정을 타인들에게 전이시켜 그들을 목표 달성에 동참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한다. 말보다는 태도와 행동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태도를 볼 때 그는 분명 성공할 거야 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초기에 그 성공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당신의 열정과 능력과 비전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이번 프로젝트는 틀렸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일하는 신용이나 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오롯이 리더인 당신의 탓이다. 호언장담은 결코 행동을 이기지 못한다. 네 번째 덧. 본보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당신에게 훌륭한 비전이 있고 이에 대해 소통할 능력이 있다면 함께할 인재들을 쉽게 찾을 것이다. 당신이 믿고 따를 만한 롤 모델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인재들은 당신의 목표와 프로젝트에 열정을 다해 헌신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라. 당신이라면 흔쾌히 따르겠는가? 지난 석 달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당신 통제력과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되돌아보라. 인내심은 어느 정도인가? 목표를 얼마나 견실하게 이행해 왔는가? 과거에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일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집안에 편안하게 앉아서 사람들을 원격 조정할 수는 없다. 생산 활동을 멈춘 사람은 결코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깜짝 놀랄 생산성을 발휘하라. 성공하려면 무슨 일을 하든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성과를 내면 자신의 지위가 분명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위의 변동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거듭 증명해 보여야 한다. 당신이 팀장이라면 가끔은 팀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팀원들에게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팀원들을 거듭 놀라게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신뢰하고 의욕적으로 당신을 따를 것이다. 당신의 본보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방해 요소로 인해 목표 달성에 지장을 받으면 당신의 팀원들 또한 그럴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고 결과지향적으로 일하면 당신의 팀원들 또한 그럴 것이다. 만일 당신이 열정적으로 일한다면 당신의 팀원들 또한 그럴 것이다. 팀원들에게 당신 자신을 실제보다 더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속일 수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3일 법칙. 인간의 의욕과 열정이 왜 그토록 빨리 사그라드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안다. 처음에 열정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트릭이 있는데 이른바 3일 법칙이다.
이 법칙의 골자는 사흘마다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결과를 내므로써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버리기보다는 최소한 부분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사흘 안에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도 의욕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럴 때는 다시 궤도에 접어들기 위해 거듭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차를 떠올려 보라. 전속력으로 질주할 때 기차는 선로 위 어떤 방해물도 가없이 치워버릴 것이다. 사흘마다 성과를 하나씩 내면 일할 의욕이 계속 유지되면서 전력 지출 구간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축적된다. 관리자와 감독관, CEO가 되어서도 이 3일 법칙을 활용하면 직원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당신은 탁월한 본보기가 된다. 나아가 직원들은 사흘에 한 번 정도는 당신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용기도 북돋아주고 동기도 부여해주고 직원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그들을 도와줄 거라는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든 전달해 주어라. 적응 단계에 있는 신입사원은 사흘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에게도 3일 간격의 규칙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1대1 미팅을 짧게라도 가질 수 있고 샘플 파일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전화 통화를 통한 격려도 할 수 있고 책이나 동영상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 3일 법칙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당신이 먼저 스스로 불타올라야 한다. 마지막 날까지 당신 스스로 하이포머가 되어야 직원들도 마지막 날까지 최고의 성과자가 된다. 직원들이 빨리 걷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더 빨리 걸어야 한다. 자신의 성과에 속지 마라. 위너들은 말한다. 절대 자신의 성과에 속지 마라. 이는 무슨 뜻일까? 이번 주에 당신이 노력한 결과는 다음 주가 되어야 비로소 드러난다. 이번 달에 노력한 결과는 다음 달이 되어야 결실을 맺는다. 올해 노력한 결과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겨울에 노력한 결과는 여름이 되어야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나타난 당신의 성과는 오늘 당신이 하는 노력과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나타난 좋은 성과에 취하지도 말고 오늘 나타난 저조한 성과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났든 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을 평가할 것이다. 당신이 부지런한 농부인지 게으른 농부인지가 수확의 결과보다 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마지막 날까지 하이퍼포머가 되어 강력한 설득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이를 통해 지혜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다. 실천 연습. 나는 항상 생산적인 활동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다. 3일 법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오늘부터 3일 법칙을 준수할 것이다. 신입 직원들을 위해 적어도 사흘에 한 번은 연락을 취하고 어떤 형태로든 격려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기꺼이 리더로 만들어 줄 것이다. 스스로 꾸준히 질문한다. 나라면 나 같은 사람을 상사로 두고 싶겠는가? 21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가 호소했다. 요즘 너무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극심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였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 아니군요. 중요한 걸 자꾸 밀어놓아서 병이 생긴 겁니다. 가서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은정쌤 마이크 꺼졌어요.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위너들은 말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일이 있다.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시급한 일에 치여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다. 중요한 일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쓴다. 휴가를 떠나기 전 자동차 트렁크에 짐을 싣는다고 생각해보자. 수많은 작은 가방들을 큰 캐리어 몇 개에 차곡차곡 넣어 꽉 채운다. 그런 다음 낑낑대며 캐리어들을 간신히 자동차까지 끌고 와 트렁크 문을 여는 순간 깨닫게 된다. 트렁크에 캐리어들을 다 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캐리어들을 트렁크에 실어 놓은 다음 짐을 채워 넣었어야 한다는 것을. 이를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 사소한 일을 시급한 일로 착각해 허둥지둥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적시와 조급함의 차이. 위너들은 말한다.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급하다는 표현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어떤 일들을 적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급한 일이 별로 없다. 우리가 허둥지둥하는 급한 일이란 엄밀히 말하면 자꾸만 뒤로 미루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 마지못해 하는 일일 것이다. 100% 옳은 지적이다. 호텔 객실 예약을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부랴부랴 예약 전화를 돌린다고 해보자. 한 달 전쯤 미리 예약했더라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마음에 드는 객실을 쉽게 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소한 일을 먼저 하느라 중요한 일을 미루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 모두를 적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조급함에 시달린다. 정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아프리카 사람들을 짐꾼으로 고용했다. 그는 짐꾼들에게 계속해서 좀 더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짐꾼들이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사업가의 설명 요구를 받은 한 아프리카인이 말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걸어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뒤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 지혜를 알려준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적시 신속하게 시작하되 절대 서둘러 진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시 시작하되 천천히 시간과 공을 들여 완성해 나가야 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면 사소한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다.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인생에는 존재한다. 이런 일을 뒤로 미루면 그 일은 더욱 하기 싫어지고 불편해진다. 그리고 그 일을 미뤄두면 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완벽주의,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 탓에 결정적인 순간 프로젝트 완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이 많다. 완벽주의자들은 결과물의 마지막 3%를 다듬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프랑스의 화가 피에르 보나르는 어느 날 붓과 작은 팔레트를 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자신의 작품 중 하나를 덧칠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경비원들이 와서 그를 체포했다. 당황한 보나르가 소리쳤다. 이것 보시오. 이 그림은 내 작품이요. 아직 완성이 덜 됐어요. 경비원이 답했다. 그럴 리가 없소.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요. 완벽주의 함정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완성을 미룬 채 자꾸 수정을 가하면 처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세상은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것을 원할 뿐이다. 이 책을 통해 누누이 강조하지만 실수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IBM의 창업자 톰 왓슨 시니어는
직원 한 명의 실수로 1,000만 달러의 손실을 회사가 입었을 때 당연히 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직원이 사표를 가지고 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해고한다고요? 당신을 교육하는데 방금 1,000만 달러나 투자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완벽을 위해 멈거리지 마라. 경미한 실수와 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끝내라. 실전 연습 1. 아침이면 내가 오늘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한다. 그러면 나의 하루는 더 아름다워진다. 2. 그 다음에는 오늘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 일을 즉시 실행에 옮기고 느긋한 자세로 시간과 공을 들여 진행한다.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나의 하루를 더 충만하게 만든다. 3. 소중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려면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4. 무엇을 계획하든 72시간 내에 적어도 첫 걸음을 뗀다. 그런 다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칙을 지킨다. 5. 어떤 일의 마지막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반드시 완벽주의의 함정에 걸려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일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끝낼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님, 책임을 다해 자유를 얻어라. 한 스승이 제자에게 도시에 가서 오렌지를 팔아오라고 시켰다. 저녁이 다 되어 돌아온 제자가 물병을 늘어놓았다. 도시 사람들이 오렌지가 너무 비싸다고 투덜대더군요. 그래서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자네는 오렌지만큼 영리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군. 제자는 화가 나는 것을 꾹 눌러 참았다. 스승이 오렌지를 하나 손에 들고는 이렇게 물었다. 이 오렌지를 힘껏 누르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당연히 오렌지즙이 흘러나오겠죠.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망치로 오렌지를 내리치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제자가 점점 불쾌한 목소리로 답했다. 똑같죠. 오렌지즙이 나오겠죠. 스승이 계속 물었다. 자네의 당나귀가 오렌지를 발로 밟으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오렌지즙이 나오지 뭐가 나오겠습니까? 스승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오렌지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답을 한다네. 하지만 자네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하고 있군. 자네의 선택권을 그들에게 내어준 줄도 모르고 돌아와 불평만 하고 있구먼. 책임을 다할 때 자유가 폭발한다. 독일어로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인 뭐야 이거 버러 안트볼트에는 응답이라는 단어인 안트볼트가 있다.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좋은 상황에도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적절하게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무조건 그 모든 것을 떠맡으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라는 뜻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 주도권과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확률보다 낮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타인의 소나기에 넘기는 사람이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항상 어떤 상황에 전가한다. 나는 상황을 믿지 않는다. 세상을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원하는 상황을 찾지 못하면 스스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로 평가받는 빅터 프랭클은 오랫동안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 차례로 처형당했다. 그 또한 모진 고문을 당하며 죽음 직전에까지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소명과 생각들은 나 자신 외에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 저들이 나를 고문하고 내 가족들을 처형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롯이 내가 결정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내 정체성과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없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순간 속박된다고 생각한다. 고된 일을 도맡아야 하고 좋지 않은 결과에 예속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여긴다. 잘못된 생각이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책임을 맡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 책임을 맡지 않는 대가로 많은 중요한 것들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만다. 위너들은 말한다. 기회가 될 때마다 책임을 맡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다. 좀 더 신중해지는 동시에 좀 더 과감해진다. 맨 앞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기 때문에 숨어있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꺼내들게 된다.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보상도 더 커지기 때문에 창의력이 활성화되고 협상력이 배가 되고 한번 성공한 경험이 계속해서 더 큰 성공 경험으로 폭발한다. 책임을 지는 태도와 엉뚱한 충동.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변명 때문이다. 책임을 맡으면 변명과 핑계를 대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는,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선택권 때문이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자유를 포기하면 삶은 파괴된다. 타인과 외부 상황에 너무 많은 것을 넘겨주면 결과는 언제나 참담하다.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볼프 강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불평했다. 아, 진짜 끔찍해. 맨날 토마토에 치즈라니. 난 이 샌드위치가 정말 싫어. 계속되는 그의 불평을 참다 못한 동료가 말했다. 토마토랑 치즈가 싫으면 아내에게 말해서 그걸 다른 걸 넣어 달라고 해. 그러자 볼프 강이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맙소사, 난 아직 미혼이야. 도시락도 내가 직접 만들어. 자신이 선택한 인생임에도 잔뜩 불평만만 쌓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있겠는가? 불평불만 외에 어떤 것도 쌓아가지 못하는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성공하는 삶도 불평만 가득한 삶도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이 세상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해박한 스승이 있었다. 이를 질투하던 두 제자가 어느 날 스승을 속여볼 궁리를 했다. 두 사람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등 뒤에 숨긴 채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희 등 뒤에 있는 새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두 사람은 스승이 살아있다고 대답하면 새의 목을 졸라 죽일 작정이었다. 죽었다고 답하면 새를 풀어 하늘로 날려버릴 생각이었다. 스승이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희 손 안에 들어있구나. 삶의 선택권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내일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도 사람들이 이를 놓고 즉흥적인 충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설령 누군가 그렇게 비아냥거린다고 해도 그 비난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오래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랫말 속에 한 사람은 담배를 사기 위해 주택가를 걷는다. 그러다 갑자기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만일 지금 즉흥적으로 미국을 떠나면 어떨까? 마침 여권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충분했다. 미국 여행은 그가 평생 동안 꿈꿔온 일이었다. 그는 한 번쯤 엉뚱한 충동에 몸을 맡기면 얼마나 멋이 있을지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그런 다음 그는 담배를 사서 집으로 돌아간다. 꿈을 실행할지의 여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한다면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다. 위너들은 말한다. 가진 힘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곧 그 힘은 사라지고 만다. 내일 당장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된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엉뚱한 충동이 된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실천 연습까지 할게요. 네. 실천 연습 1.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전가하면 결정권도 넘겨주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 2. 어떤 상황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면 눈을 감고
위기에 강했던 인물을 한 명 떠올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까? 3. 책임감의 긍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떠올린다. 좋은 성과를 올렸을 때는 자부심과 기쁨을 한껏 느낀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계속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4. 누군가가 오늘 내게 공격적으로 행동해 오면 그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를 화나게 한 적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의 기대감이 지나친 건 아닌지도 점검해 본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